주식 1타 강사들의 실전 특강 1타 주식 진행의 한유진입니다. 예금만으로는 나의 자산을 지키기 어려운 요즘, 그야말로 재테크는 생존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주식 투자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정보는 너무나도 넘쳐나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타 강사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기준과 자신감을 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1타 주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인생도 주식도 저 주민함이 바꿔드리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의 공통점 제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전 매매는 실전 고수 윤승관과 함께 가보시죠. 명장 백압진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 특강 프로그램 1타 주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1타 주식 오늘의 선생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타 강사 주민남 선생님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네. 이제 첫 강의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분들이 이제 강의실에 입장을 하시고 네. 반응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인기를 좀 실감하셨나요? 인기를 실감한다기보다는 네. 요즘 이렇게 주식을 참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맞습니다. 제가 항상 이 멘토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처음에 멘토를 시작을 했을 때, 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주식을 다른 사람들도 좋아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좋아하기 위해서는 뭔가 알면서 뭔가 수익이 나고 막 그런 재미를 느끼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그걸 실감을 해요. 진짜 많은 분들이 네. 주식을 정말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오히려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즐겁게 하시는 걸 보면서 네. 오히려 제가 뿌듯함도 있지만 저도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또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그것도 같아요. 물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저희가 강의가 좀 더 많이 남았잖아요. 네. 학생분들에게 더 좋은 강의를 해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그럼 네. 인사할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학생분들, 네, OBS 1타 주식 학생분들 반갑습니다. 네, 주민한 멘토입니다. 정말 첫 강의 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즐겁게 이렇게 주식을 공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저는 참 감동이었습니다. 저 딱 한마디만 하고 그냥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학생분들,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그래요, 늘. 뭔가 모를 때는 좀 자신감도 없고 어려우니까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학생분들, 제가 처음에는 먼저 학생분들에게 주민함이 자신감이 되어 드릴게요. 근데 학생분들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배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학생분들 스스로가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학생분들 지금 마음 변치 마시고 즐겁게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강의 할 겁니다. 이 강의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항상 좀 주식을 할 때면 괜히 좀 위축이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앞으로 미남쌤의 강의를 통해서 저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할 때 자신감 있고 신나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강의 시작합니다. 일타 주식 학생분들, 우리 오늘도 즐겁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강의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생분들 오늘 해드릴 강의가 제가 주식을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을 알고 난 이후 전 진짜 뒤통수를 세게 맞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학생분들 오늘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모두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 그동안 놓치고 어떻게 보면 모를 수도 있지만 놓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약간 놓쳐서 망각한 거죠? 그쵸. 네. 망각하다 보니까 놓치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분, 주식을 어렵고 복잡하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학생분들께서 주식이 정말 좀 단순해질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주식의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네. 원리? 원리? 원리 딱 이 단어만 들어도 머리 복잡해지시죠? 그게 아닙니다. 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주식의 원리. 학생분들, 주식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거 아세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맞죠? 네. 정말 당연한 얘기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그동안에 좀 손실이 큰 종목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손실 큰 종목들, 물렸던 종목들을 차트를 다 보니까 네. 분명히 저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학생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주가는 상승하면 하락하고 하락하면 상승을 할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 네. 제가 매수했던 자리 위치들을 보니까 전부 다 상승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더라고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자 봐보세요. 자, 학생분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아이고 이거 잘 안 보이시네요. 좀 더 잘 보이는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학생분들 보게 되면은 주가가 자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떨어지죠. 네. 주가가 또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죠. 떨어지죠. 주가가 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올라갈 때도 네, 이렇게 동그라미 자리들에서 계속 올라갔다. 자, 학생분들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갈 때는 이 종목이 계속 상승할 것 같아요. 맞아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고 내려갈 때는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것 같으니까 네. 오히려 이 종목을 관심을 안 갖습니다. 분명히 상승하면 하락하고 하락하면 상승한다라는 거를 너무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놓치고 있다 보니까 주식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제가 실제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제가 차트를 보니까 제가 크게 물려있던 종목들의 매수 타점 그 위치들을 보니 동그라미 자리였을까요? 네모 자리였을까요? 동그라미요. 네, 동그라미 자리들에서 매수를 제가 그동안 해왔었더라고요. 학생분들도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손실 큰 종목들이 있죠. 네. 그 종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첫 강의 때 설명해 드렸죠. 차트를 넓게 펼쳐보고 봐야 된다. 네. 넓게 펼쳐보고 차트를 내가 실제 매수한 그 위치를 딱 확인해 보면은 기가 막히게 이 동그라미 위치들일 겁니다. 그 종목들이 지금 손실이 큰 종목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자, 학생분들, 이 동그라미 자리에서 제가 그동안 매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앞전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하락이 나온다, 고점이 만들어진다 그거 모르잖아요. 네. 상승하고 올라갈 땐 계속 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갈 때는 호재가 나올까요? 악재가 나올까요? 호재가 계속 나오죠. 호재가 계속 나옵니다. 네. 상승하고 올라갈 때는 호재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물론 다양한 호재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실적이 정말 좋습니다. 성장성이 좋습니다. 또는 증권가 리포트들의 그런 상향 조정하는 그런 다양한 호재들이 있는데 네. 무엇보다 가장 큰 유혹, 호재가 되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이 종목으로 다 돈을 벌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동그라미 당시에는 이 종목이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분들 저도 그랬지만 관심을 가질 때는 항상 주도주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려도 주도주에 물려야 된다. 맞습니다. 달리는 말이 더 간다. 간다. 가는 종목이 더 간다. 간다. 이런 얘기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관심을 갖고 매수하는 위치들을 보면은 동그라미 자리들이더라고요. 자, 학생분들 주가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상승하면 마냥 상승하고 올라갑니까? 아니요. 아니죠. 상승하면 하락하고 맞습니다. 하락하면 상승하고. 맞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갈 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올라갈 땐? 네, 주가가 수익 상승하고 올라갈 때는 언젠간 하락이 나올 거다라는 거를 아니까 대비해야 된다. 맞아요. 대비를 어떻게 할까요? 대비를 네. 매수할까요? 매도할까요? 매도. 맞아요. 매도입니다. 네.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갈 때는
하락을 대비해야 돼요. 근데 이 하락을 대비한다라는 게 우선은 뭔지 모르잖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하락을 대비하는 거는 이 종목의 비중을 점점 줄이고 네. 현금을 점점 늘리는 거겠죠. 그거는 매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도를 조금씩 올라갈 때,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겨주는 게 중요해요. 네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고 내려갈 때는 네. 학생분들 상승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준비하는 건 뭘까요? 매도일까요? 야, 이거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아 하면서 매도 손절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매수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 그렇죠. 하락할 때 이 내리락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지 않으면은 네. 우리가 상승을 놓쳐요. 이런 경우들 정말 많을 거예요. 이게 차트를 보게 되면은 네. 학생분들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어디까지 하락할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야 이제는 진짜 좀 살 때가 된 것 같다, 올라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네. 어느 정도 정배열도 만들고 주가가 저점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오고 또 이제 올라오다 보면 이때부터는 또 호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이 종목 슬슬 본전 왔다 또는 수익이 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네네. 그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매수하기 시작을 해요. 네. 누군가는 하락하고 내려갈 때 분할 매수를 통해서 최대한 이렇게 싸게 사 모으고 있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는 결국에는 관심을 갖는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에서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분들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막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 동그라미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와서 이 종목이 예를 들어 한 100% 수익이 나고 있다. 수익금으로는 한 500만 원 수익이 나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수익 실현을 안 합니다. 네. 이 종목이 가는데 뭔가 더 갈 것 같아요. 맞아요. 100% 수익이 진짜 막 이 종목이 내 인생 종목이 된 것 같고 막 150, 200% 수익이 날 것 같고 그래서 수익금도 더 커질 것 같고 그러니까 매도를 보통 잘 안 합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 상승할 때 하락을 대비하지 않아요. 분할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실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매도 못 해요. 그 실제로 이때, 네. 저런 경험이 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막상 저런 경험이 많아서 네. 실제로 진짜 매도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종목이 정말 많이 올랐던 경험도 있어요. 그런 경험들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네. 당연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런 종목들도 이렇게 또 매매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종목, 물론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니까 분할 매도를 하면서 네.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 챙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만 우리가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목들도 하겠죠. 그 여러 종목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포트를 분산해 두고 다양하게 투자를 한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갈 때는 수익을 챙겨줘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차트를 보면은 네. 학생분들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이렇게 상승하고 올라갈 때 수익률이 100%, 수익금이 500만 원이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내려왔을 때 수익금이 이제는 200만 원을 줄었습니다. 맞아요, 네. 학생분들 매도할 수 있으세요? 매도 못하죠. 왜냐면 500만 원을 내가 받는데. 맞아요. 내가 500만 원의 수익을 받는데 네. 수익이 아무리 200만 원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나는 300만 원을 잃었다 생각을 네, 합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다시 500만 원 수익 오면 그때 팔아야지 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수익률도 100%였는데 갑자기 30%가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면 이거 100% 팔 걸 하면서도 지금 팔지 말고 다시 올라가겠지. 나 그럼 100%는 좀 아니더라도 한 7, 80% 정도에서는 팔아야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올라갈 때 상승하고 올라갈 때 챙겨주지 않는다. 분할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종목을 매도를 못 해요. 수익일 때도 매도 못 하는데 본전이라고 매도하겠습니까? 더 매도 못 해요. 이게 종목의 손실이 되면 당연하지만 더더욱 매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고 올라갈 때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하락을 대비해줘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하락하고 내려갈 때 또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하고 내려가다가 이게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하락하다가 언젠가 저점 찍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 올라갈 때
이 상승을 이미 다 나오고 나서 매수하기보다는 하락할 때 상승을 준비를 해야 우리가 실제 상승하고 올라갈 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승할 땐 하락을 대비해야 되고 하락할 땐 상승을 준비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미남쌤, 알겠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갈 때 하락을 대비해서 분할 매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결국에는 이 종목이 주가가 하락하고 내려갈 때 상승을 잘 준비를 해서 저점에서 잘 사고 싶은데 그럼 이게 그냥 매수 딱 시작하고 계속 분할 매수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다가 현금 동나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어디까지 하락이 나올지를 모르겠다. 네. 자, 학생분들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이 열려있다라는 거를 제가 강의를 해드리면 학생분들 그거에 맞춰서 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요. 유진 학생도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자, 좋습니다. 주가가 제가 이것도 하나의 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리에 포함이 되는데 제 기준이 그렇습니다. 제 기준은 주가가 하락하고 내려간다. 우리 학생분들은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고 내려가면 좀 많이 하락했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우리 유진 학생. 보통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한 5, 60%? 5, 60% 정도? 정도 떨어지면 많이 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한번 볼까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5, 60% 정도면은 대략 여기네요. 지금 이 종목이 고점 대비했을 때, 네. 자, 여기에 위치를 보게 되면은 오. 50% 정도 하락한 시점이에요. 16만 원이었던 종목이 8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좀 내려왔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8만 원 저처럼 정도까지.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저점을 잘 잡고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등을 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죠? 네. 자,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대요. 고점 대비했을 때 한 절반 정도, 50% 정도 한 반토막이 났으니까 네. 이쯤에서는 저점이 잡히지 않을까? 그럼 한번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올라가나 하는데 아이고, 이거 유진 학생 이거 종목 물려버렸네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물렸네요. 네, 주가가 하락이 여기 네모 자리가 고점 대비했을 때 50% 하락한 시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크게 물려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50%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줄까요? 조금 더 줍시다. 조금 더 얼마나? 한 70%. 70%요? 네. 70%. 이거 정말 싼 거죠. 좋습니다. 70%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이 종목도 한번 볼까요? 자, 주가가 고점 대비했을 때 70% 정도면 대략 한 요 정도가 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0% 정도 충분히 많이 하락을 한 것 같다. 오, 네, 네. 야, 이제 매수를 하자. 이제 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아이고, 더 떨어져요. 이거는 어디가 저점이 돼요? 하면서 주가가 하락이 더 이어졌어요. 여기서부터 자그마치 이때가 2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2천 원이에요. 그러면 이 네모 자리에서부터도 90%가 더 하락을 했습니다. 아이고. 예.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 근데 이 하락이 나오는 걸 보통 제가 학생분들에게 여쭤보면은 개인 투자자에게 여쭤보면은 고점 대비했을 때 누구는 50%요. 고점 대비했을 때 누구는 70%요. 80%요. 누구는 90%요. 뭔가 퍼센트로 기준을 잡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퍼센트는 학생분들 90%가 하락을 했음에도 더 내려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종목을 계속 하락을 하다가 거래 정지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했을 때 몇 %요 기준을 잡는 거는 저는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제 기준은 항상 주식은 단순하고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좀 명확한 기준을 잡아요. 자, 제가 명확한 기준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하락이 나와야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거는 상승 시작한 자리까지 하락이 내려오면 우린 그때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이게 50%가 될 수도 있고 70%가 될 수도 있고 네. 그 종목마다 다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종목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퍼센트는 다를 수는 있죠. 네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어쨌든 시작한 자리까지 네. 주가가 하락하고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를 확인해야 된다. 네.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자, 보게 되면은 여기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 자, 보이시죠? 자,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주가가 쭉 상승하고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승 시작한 자리까지 열려 있다. 하락이 열려 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리 봐보세요. 주가가 여기서 상승 시작하고 올라갔죠. 그럼 지금 다시 어떻게 됐죠? 다시 그 자리로 내려왔어요. 그 자리, 맞아요. 그 자리까지 내려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네. 이렇게 상승 시작한 자리까지 다시 이렇게 돌아와 주면은 이때부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하락의 기준을 이렇게 잡아요. 그 전까지는 주가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상승 시작한 자리까지. 아직이요. 아직 안 왔어요. 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볼게요. 여기는요. 조금 더 많이 떨어지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다 같은데. 왔는데 어쨌든 아직이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죠. 네. 이러면은 저는 계속 애매하다예요. 애매하다. 지금도 애매하다. 네. 계속 시작한 자리까지 안 왔으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떨어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시작한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가야 된다. 애매하다. 근데 지금 자리는 어떻죠? 시작한 왔어요. 자리까지 왔어요. 왔어요. 네. 이제부터는 우리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왜냐면은 주가가 왜 이렇게 하락이 나올까요? 네. 왜 이렇게 하락이 제가 열려 있다라고 강의를 해드릴까요? 무슨 이 종목에 네. 악재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악재는 하락하고 내려갈 때는 늘 나옵니다. 늘 악재는 나와요.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어떤 종목들은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예. 악재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제가 좀 더 쉽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식이라는 거는 학생분들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상승을 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는 단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상승시키는 건 결국은 돈이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돈이 많아서 이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자금력이 있는 사람. 저는 그거를 세력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메이저 세력. 예. 돈이 많은 사람. 그래서 정말 이 주식을 상승시킬, 부양시킬 만한 그런 자금력이 있는 주체를 저는 메이저 세력이라고 칭합니다. 자, 결국 주식은 개인의 힘으로는 상승시킬 수 없습니다. 메이저 세력의 힘으로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 거예요. 그 주체가. 자, 그러면 학생분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차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 자리에서 시작하고 올라갔잖아요. 이 상승하고 올라가는 여기서 만약에 네. 이 메이저 세력들이 본인이 이제 열심히 이 동그라미 자리에서 모아두고 이 쭉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 열심히 이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다 이제 실현하고 물량을 다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정리 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이 나오는 게 맞을까요? 자, 지금 요 네모 이렇게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 다 정리했어요. 그럼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이 나오는 게 맞을까요? 샀던 자리요. 맞죠?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시킨 주체가 사라졌잖아요. 네네. 사라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까지 내려오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겁니다. 주식은 결국은 상승시키는 건 메이저 세력이 상승을 시킵니다. 근데 그 메이저 세력이 자선 사업가가 아니니까 상승하고 올라갈 때 열심히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할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주체가 다 실현하고 나갔다, 그 물량을 정리했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주식은 상승 시작했던 자리까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상승 시작했던 자리, 즉 빨간색 선까지 하락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드렸죠. 왜?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다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주가 그때부터 또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를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하는가? 그거는 상승 시작한 자리까지 하락이 나와야 그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학생분들 그런데 이 주식이 학생분들께서 이 위치, 이 종목을 이렇게 학생분들께서 뭔가 시작한 자리까지 내려왔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사실은 핸드폰으로는 좀 힘들어요. 근데 네. 선생님. 네. 제가 아까 네. 선생님께서 네. 그 하락을 대비하라라고 하시면서 네. 떨어질 때마다 이제 매수를 해야 한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살짝 헷갈릴 뻔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니까 네, 맞아요. 이게 하락이 열려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네. 다 떨어지고 나서부터 모아가는 거였네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네. 10% 떨어질 때 매수, 네. 20% 떨어질 때 매수, 네. 30% 떨어질 때 매수 이렇게 네.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생분들 보시면은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에서는 제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상승 시작한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네네. 그럼 우리가 분할 매수를 시작한다. 네네. 그러니까 분할 매수, 우리가 매수를 시작한다라는 거는 이런 애매한 자리들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상승 시작한 자리까지, 즉 네모 자리까지 다 내려왔으면, 상승을 전부 다 반납을 해줬으면은 이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분할 매수라는 걸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전제가 굉장히 중요했네요. 제가 이걸 놓쳤군요. 굉장히 또 중요한 거를 네네.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매수가 아니라 네. 일단 가장 첫 번째 원칙. 맞죠? 하락이 열려있는 데까지 다 떨어지고 맞아요. 나서부터 보자. 그 전에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네. 저는 관심 갖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해요. 주가가 내가 여기 애매한 자리지만 뭔가 호재가 나왔고 뭔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네? 그러면 애매하지만 사볼까? 그게 주가가 올라가면 다행이겠지만 네. 주가가 거기서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불안합니다. 계속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맞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맞아요. 주식은 마음이 편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즐기면서 즐겁게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선생님, 네. 여기서 또 드는 생각이 네. 질문이 있는데요. 다 어, 떨어지고 네. 났어요. 네.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게 맞죠? 올라갈 때마다요? 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매수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근데 그 오늘 강의할 내용은 아닌데 지금 네, 네. 잠깐 해드릴까요? 짧게 해주실까요? 짧게 해드릴까요? 왜냐면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매수를 시작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막 들거든요. 지금.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즉흥적으로 지금 유진 학생이 질문을 주셨으니까 네. 그럼 학생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제가 그거는 사실 예정엔 없던 건데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보게 되면 학생분들 봐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어쨌든 이 매수라는 거는 그냥 뭔가 한 가지의 퍼즐만 딱 생각하고 상승 시작한 자리까지 내려왔으니까 이때부터 산다. 그게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기준들을 이제 결국에는 이제 퍼즐이라는 게 맞춰져서 우리가 매수라는 걸 결정을 하는 건데 네. 자, 우선은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결국은 주가는 하락이 나온 종목, 우리가 이제 많이 내려온 종목을 매수를 할 거예요. 네. 그 많이 내려왔다라는 기준이 뭐죠? 올라간 자리까지, 네. 올라가기 시작한 자리까지 내려왔다. 맞아요. 상승 시작했던 자리까지, 즉 이 네모 자리, 여기 동그라미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올라갔으니까 그럼 이거 다 반납은 해줘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상승 시작했던 자리, 네모 자리까지 하락이 나와야 우리가 이때부터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관심이라고 했지 매수는 아닙니다. 네. 자, 왜냐하면 이 종목이 어디까지 하락하고 언제까지 횡보를 할지를 몰라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자리까지 내려왔으면 우리가 저점 신호라는 걸 하나 확인을 해야 돼요. 저점 신호. 그 저점 신호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학생분들 지난 시간에. 네. 상승 추세 전환? 맞습니다. 상승 추세 전환. 그게 저점 신호였나요? 네. 그게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자, 학생분들 보게 되면 차트 한번 봐보세요. 네.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네. 자, 조금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없잖아요. 없죠. 자, 주가라는 건 하락을 만들 때도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 반등하고 하락하다 반등을 하면서 그치만 매도의 힘이 더 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점도 저점도 이렇게 낮아지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거를 하락 추세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하락 추세가 완성이 됐다. 근데 이런 종목이 결국은 좋은 기업이면 저점이라는 걸 만들고 다시 올라가게 될 텐데 네. 그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수직 냅다 급등 없습니다. 올라갈 때도 상승하다가 하락, 상승하다가 하락, 상승하다가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네. 근데 이때는 매수의 힘, 상승의 힘이 더 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점도 높아지죠. 네. 고점도 높아지는 흐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상승 추세 전환, 즉 하락하던 추세가 이제는 끝냈어요. 멈추고 나 지금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할게 라는 거는 여기서 나와요. 최저점 부근에서. 자, 어떻게 나온다 했습니까?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저점이
높아진다고 했습니까? 낮아진다고 했습니까? 저점이 높아진다고 하셨죠? 네,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앞에 고점을 어떻게 한다 했죠? 고점을 전고점 돌파가 나와야죠. 네, 맞아요. 저점이 높아지고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맞네요. 이때부터 네. 나 상승으로 전환할게. 맞아요. 나 갈게. 맞아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 이제 올라갈게 하는 자리, 위치가 바로 이 상승 추세 전환이에요. 이걸 즉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저점 신호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점 신호 발생했을 때부터 우리는 모아간다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차트로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승 시작하고 주가가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다시 이 상승 시작했던 자리까지 반납이 내려왔어요. 나왔네. 네. 그럼 이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 했죠. 그렇지만 바로 매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되죠? 저점 신호. 저점 신호. 자, 여기 한 차례 저점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주가가 한 차례 이제 올라갔어요. 네. 상승했을 때 최고점이 전고점 기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네모의 저점이 한번 이제 만들어져 있고 동그라미에 고점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럼 이 종목이 이제 상승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전고점, 즉 이 동그라미의 빨간 선을 돌파를 하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네. 그거를 제가 양봉으로 돌파해야 된다 했습니까? 음봉으로 돌파해야 된다 했습니까? 반드시 양봉. 맞아요. 반드시 양봉. 자, 지금 계속 횡보가 나오고 있어요. 학생분들 자 봐보세요. 횡보가 좀 이 종목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학생분들 사실 학생분들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내가 매수하고 나서 한 달이 뭡니까? 일주일만 돼도 엉덩이에 뿔 나셔가지고 막 빨리빨리 막 일어나고 싶으셔가지고 이거 정리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야 되나? 다 이 생각 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횡보가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그만치 이 종목은 여기 저점을 만들었을 때가 3월입니다. 3월에 저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상승 추세 전환이 여기서 자 여기서 지금 양봉으로 돌파를 여기서 해줬어요. 여기서 상승 추세 전환이 동그라미에서 나왔는데 지금 3월부터 그 다음 해 1월까지 3월부터 10개월 동안 지금 횡보가 나왔습니다. 자, 학생분들 10개월 동안 횡보한다. 엉덩이가 아주 그냥 물집이 생기실 것 같아요. 저는 못 기다립니다. 저는 이미 갈아탔어요. 네, 이미 갈아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갈아타면은 네,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여지없이 올라가겠죠? 네, 왜? 결국에는 이 종목이 상승 추세 전환 나오고 좋은 기업이 상승하고 올라갈 텐데 아이고 내가 이 또 네모 자리에서 관심 갖고 나 그때 샀었는데 맞아요. 이때 홀딩할 걸 하겠죠. 껄껄껄. 네. 그리고 또 이제 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해서 이제 매수했다가 아이고 또 기가 막히게 급락 나오네 그러면 또 사지 말 걸 할 것이고 네, 껄껄껄은 이제 그만합시다. 네.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추세 전환이라는 거를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네네. 이때부터가 왜? 저점 신호니까. 자 차트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저점이 높아진다. 맞아요.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앞에 전 고점을 돌파를 올라가는데 이 올라갈 때는 양봉으로 돌파를 해줘야 돼요. 네. 양봉으로. 음봉 말고 양봉으로. 음봉은 안 되고 네. 꼬리도 상관없습니다. 한 호가라도 돌파하면 돌파한 겁니다. 아. 자, 보게 되면 지금 양봉 이거 돌파했습니까? 꼬리예요. 꼬리지만 어쨌든 빨갛습니까? 파랗습니까? 빨개요. 빨가죠? 네. 빨간색으로 돌파를 하면 돌파한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네, 이해돼요. 윗꼬리든 뭐 몸통이 상관없어요. 그냥 빨간색으로 돌파하면 돌파한 겁니다. 그게 상승 추세 전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추세 전환이 나왔다. 매수입니다. 왜? 저점 신호 이제 나 올라가겠다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근데 이거 돌파하고 빠지는데요? 돌파하고 빠질 이때부터가 하락할 때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그 내리락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이때부터예요. 네. 자, 이 하락이 나올 때 학생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네. 주가가 하락하면 뭐 한다 했습니까? 하락하면 매수. 하락하면 상승하고. 상승한다. 상승하면 하락하고. 하락한다. 그럼 하락할 때 매수를 안 하면 언제 하시려고? 자, 하락할 때 네. 네, 시그널이 확실히 나왔으니까 주가가 네, 하락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때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싸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기회였네요. 기회죠. 이때 매수 안 하면 또 후회합니다. 아이고, 미남쌤 말 듣고 저때 살 걸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네. 자, 네모 자리에서 상승 추세 전환이 완성이, 자, 여기서 이 양봉에서 완성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리락에서 사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시점이었어요. 상승 다 반납하고 저전 때까지 다 내려왔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상승 추세전이 나왔던 가격이 3만 원 정도예요. 3만 원. 네. 자, 이후의 흐름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니까 지금 20만 원까지 상승하고 올라갔어요. 37에 21, 70배나. 7배나. 예, 7배나. 제 수학 계산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체감상 진짜 네. 7배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맞아요. 진짜 이 저점 구간에서 네. 저점 신호를 확인한 다음 정말 차분하게 네.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에 들어갔다면 네. 진짜 불안하지 않고 맞아요.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하면 네. 학생분들 주가가 상승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상승하고 올라가니까 사실 매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수익 실현이라는 거는 네. 싸게 샀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싸게 매수를 하면은 이게 사실 손실이면 매도 잘 못 하시잖아요. 그냥 홀딩하면서 끌려가지.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늘 유진 학생이 참 돌발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매수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원래 예정이 없던 건데 학생분들 그 전에 차트를 길게 봐야 우리가 이 상승 시작점이라는 게 어디 지금 나왔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차트를 길게 봐야. 즉 위치를 봐야 되잖아요. 네. 제가 상승 시작한 자리까지 내려와야 된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분들 요만치 보면은 자 봐보세요. 학생분들 차트 상승 시작한 자리까지 내려와야 된다 하는데 차트를 요만큼만 보면 학생분들 이게 뭐 상승 시작한 자리까지 내려온 거야?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알 수 없죠. 맞아요. 알 수 없습니다. 차트를 넓게 펼쳐봐야. 자, 펼쳐 한번 보겠습니다. 짠짠짠짠짠짠. 펼쳐보니까 이제야 확인이 돼요. 여기서 시작을 하고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다 내려온 동그라미 시점이 왔구나. 상승 시작한 자리까지 내려왔구나라는 네네.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들께서 차트를 넓게 펼쳐서 위치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분들에게 주식 투자하는 거는 핸드폰, 컴퓨터 상관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주식 공부를 하는 거는 반드시 컴퓨터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컴퓨터로 주식하는 프로그램은 HTS라고 합니다. 네, HTS. 말만 들어도 학생분들 머리가 아프시죠? 그래서 제가 4시간 정도 분량으로 학생분들 녹화를 해뒀습니다. 1시간짜리, 그러니까 동영상 한 편당 총 1시간 정도 해서 4편을 준비를 했어요. 4편, 총 4시간입니다. 이거를 학생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다 드릴 겁니다. 이 HTS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 HTS 강의 안에는 총 4편인데, 이 4편의 강의, 4시간 정도의 강의 안에 학생분들께서 제가 강의식으로 쭉 설명하면서 강의하는 식으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학생분들 차근차근 이렇게 보면서 하실 수 있어요. 이 안에는 설치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또 차트를 이렇게 넓게 펼치는 방법도 나와 있고, 주민함이 보는 차트 설정, 주민함과 차트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캔들이나 이동평균선이나 거래량도 주민함과 동일하게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말 그대로 주민함과 똑같이 차트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HTS 안에는 수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 안에서도 제가 실제 주식을 할 때 실전에서 활용하는 기능들, 그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학생분들 그 동영상 안에 다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동영상 4편입니다. 오늘 제가 공부방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공부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먼저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 저기 그 충전하고 있는 핸드폰 있으시죠? 그거 갖고 오세요. 충전하고 있는 핸드폰, 저기 옆에 지금 TV 옆에다 충전해 놓으셨잖아요. 자, 갖고 오세요. 자, 충전하고 있는 핸드폰 갖고 오셨죠? 스마트폰을 갖고 오신 다음에 바탕화면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서 이 손가락으로 카메라 어플을 이렇게 딱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카메라가 나오죠. 자, 그 카메라에서 이 후면 카메라 이거를 여기 이 QR코드에다가 이 네모 박스에다가 이렇게 한번 갖다 대보세요. 촬영하지는 마시고 그냥 갖다만 대면은 화면에 영어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 영어 링크를 이 손가락으로 마찬가지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주민함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오시면 안 되고요. 학생분들 핸드폰 갖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필름 카메라도 안 됩니다. 핸드폰 갖고 오세요.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서 공부방 입장하시면은 제가 학생분들 HTS 활용법 4편 전부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우리 유진 학생이 한 번 더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예시를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우리 학생분들이 굉장히 쉽게 강의실로 지금 입장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어떤 예시를 들어야 될지 지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네. 어쨌든 우리 학생분들을 위해서 오늘 미남쌤께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 공부방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뭐 그런 게 아니라 핸드폰 안에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해서 강의실로 손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뭐 손자를 촬영할 때나 뭐 음식을 촬영할 때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카메라 많이들 활용하시잖아요. 그 사진을 촬영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카메라로 들어가셔서 여기 QR코드입니다. 네모박스. 여기에 화면을 잘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화면에 조준을 잘 해보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뿅 하고 올라옵니다. 그걸 손으로 가볍게 터치하시면 강의실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중요한 자료 바로 HTS 활용법에 대한 강의 4편이 올라갈 겁니다. 1시간 정도의 촬영, 1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한 편당 1시간이고요. 총 4시간입니다. 4시간을 촬영한 4편의 강의가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HTS를 완전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남쌤께서 준비한 이 자료를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소장하고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계속 강의 이어가 볼까요? 학생분들 한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학생분들 이 주식을 네. 자, 주가가 네. 어디까지 우리가 하락한다라는 것도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상승이 시작된다라는 것도 알면 참 좋겠죠. 그럼 물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상승 추세 전환을 통해 저점 신호라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 네. 어디서부터 상승이 시작하는 이거는 제가 알고 나서 보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이러더라고요. 모든 종목들이. 항상 이 종목들은 여기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기?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차트를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동그라미로 체크해드린 자리들이 자리들이 지금 보게 되면 다 저점입니까? 고점입니까? 저점이요. 저점이죠. 그리고 이 네모 자리들 체크한 자리들이 다 어떤 자리죠? 고점이요. 고점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도 고점이 만들어지고 떨어졌고. 자, 제가 주식을 할 때 네. 공부를 하고 배우기 전에 제가 늘 샀던 자리가 저는 네모 자리였어요. 근데 저도요. 이 네모 자리에서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정배열을 만듭니다. 정배요. 정배열. 이동평균선이 바르게 배열되어 있는 거를 정배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자리에서는 역배열이 만들어져요. 이게 기가 막히게도 정배열은 고점에서 나와요. 네. 역배열은 저점은 역배열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분들 당연하지만 역배열에서 사야 될까요? 정배열에서 사야 될까요? 역배열이요. 역배열, 즉 동그라미 자리에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죠. 네. 근데 학생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역배열에서 매수해야 된다. 역배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전 단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정말 많은 주식 관련된 책을 사서 읽어보기도 하고 했거든요. 네. 수없이 많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고 했는데 그 어디서도 역배열에서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걸 얘기해 준 사람들이 없었어요. 항상 거의 대부분 진짜 100에 99은 정배열에서 관심 갖고 정배열에서 사야 된다라는 거를 말을 해줍니다. 그거를 미인주라고 하죠. 우리 유진 학생처럼. 미인주라고 합니다. 차트가 예쁜 거. 겁나게 차트가 예쁜 거. 예쁜. 그런 거를 이제 정배열이라고 하는데 네. 정배열에서 고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배열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이 안 난다. 그거는 아닌데요. 정배열에서 매수해서 수익 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매수하고 혹시라도 그 자리가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치명적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역배열에서 관심을 가져요. 물론 그냥 딱 이 강의 또 하나만 들으시고 역배열에서 관심 가질 수가 역배열 아무 데서나 관심 가는 그게 아니라 우리 막 여러 개 배웠잖아요. 네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려는 이제 그 자리. 네. 근데 상승 시작한 자리까지 내려와서 네. 추세 전환도 만들고 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네. 딱 그런 자리에.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시작하는 자리잖아요. 상승이 시작하는 자리. 그러면서 딱 정배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가겠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수익 실현을 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갖고 다른 사람들이 매수를 해줄 때 우리는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해드린 어떻게 보면 총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 시간이 학생분들 너무 부족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학생분들 공부방에서 계속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제가 학생분들 저녁 8시에 방과 후 수업을 따로 진행을 합니다. 이 TV에서 하는 이 OBS 방송은 사실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알려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도 제한이 돼요. 그래서 제한적이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더 열심히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공부방을 통해서 함께 또 방과 후 수업까지도 들으면서 주민함과 열심히 또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부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네, 제가 내일 수요일이죠. 내일 저녁 8시에 방과 후 수업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부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안내할까요? 네,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좀 짧게 가겠습니다. 학생분들 핸드폰을 갖고 오신 다음에 핸드폰에서 카메라 어플을 클릭을 하시고 이 카메라 어플 후면 카메라 있죠. 여기 뒤에 여기를 여기 우측에 QR코드에다가 이렇게 잘 맞춰서 갖다 대보세요. 촬영하지는 마시고 갖다만 대세요. 그러면 화면에 영어 링크 나옵니다. 그 영어 링크를 손가락으로 뿅 클릭을 해주시면은 공부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 공부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오늘 올려드린다 했던 HTS 활용법 동영상 제가 방송 끝나고 제가 직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은 우리 방과 후도 즐겁게 한번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진 학생 마무리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1타 조식 방송이 종료가 되자마자 선생님께서 강의실을 통해서 이 HTS 활용법에 대한 강의 4편을 직접 바로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강의실을 통해서 자료 다운로드 받아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는 방과 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저처럼 수업 내용 중에 막 궁금한 게 있다, 돌발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과 후 수업을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서 강의 내용 중 궁금했던 점들도 물어보시면서 소통해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강의실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짧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휴대전화에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고 이쪽 QR코드에 잘 맞춰서 강의실로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1타 조식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